몰라도 돼.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몰라도 돼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노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몰라도 되는 주제는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친한 척한다. 우리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미중 관계가 갑자기 달라졌거나 달라지고 있거나 달라질 것처럼 보이고 있는 요즘이죠. 왜냐? 현지 시각 11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우드사이드라는 곳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시진핑 중국 주석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두 지도자가 만나서 꽤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겉보기에 되게 좋은 사진들, 되게 분위기 좋은 사진들을 많이 남겼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행 가서 사진 찍어보면 실제로 긴 시간이지만 짧게 찍힌 사진에 많은 분위기가 담기죠. 그래서 어떤 회담이 분위기가 진짜 좋으면 좋은 사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용들도 좀 있어요. 일단은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한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인 마약 문제, 펜타닐 확산을 방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이 앞에 두 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태까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채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냉전 시절에 소련이 뭔가 이렇게 소련 쪽에서 뭔가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오는 게 보였을 때 아니면 쿠바에 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미국에서 그걸 군사적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냉전 중이지만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그런 게 딱히 없었습니다. 왜냐? 여태까지는 냉전을 한다는 의식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군사적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적 의미에서도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 채널을 소통을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적어도 평화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펜타닐 확산 방지라는 것도 중국이 문제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도 우리 국내에 마약 문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되는 마약 중에 상당수의 마약은 사실 잘 검출도 되지 않는 신종 합성 마약들입니다. 이 신종 합성 마약이 어디서 나오냐? 그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 미국 드라마 보신 분들은 캠핑카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전직 화학 전공자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낸 그런 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합성 마약은 아마 북한도 그럴 거예요. 북한을 비롯해서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 국가의 비호를 북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받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아무튼 이제 중국 내에서 잘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수많은 마약 공장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건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국한테 그거를 단단히 통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도 알겠다 뭐 이런 상태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좋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중 갈등, 미중 경쟁할 때 늘 얘기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반도체 문제, 경제 제재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는 실질적인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답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요, 바이든한테. 아니, 그 시진핑 독재자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바이든이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독재자 맞다. 1980년대 이래로 그는 독재자였다. 야, 방금 웃으면서 협상을 하고 진짜 이렇게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와가지고 얼굴 딱 돌아서자마자 독재자. 물론 이게 이 약간의 그게 있습니다. 약간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앞에 바이든이 전제를 붙였어요. 전제가 뭐냐? 우리와 다른 통치체제를 갖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독재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식의 어떤 민주주의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인민민주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쨌거나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건 분명하지 않냐. 그랬을 때 그 체제의 수장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그 사람이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분명하니까 독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고 이 논리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세상에는 맞는 말이지만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너는 독재자야 라는 말은 그 기분 나쁜 말에 100%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 뉴스를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에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회담하고 그럴 땐 분위기 되게 좋았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했고 심지어 막 그 와이프의 생일 가지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군사 채널 소통도 하고 마약 문제도 다룬다고 하고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또 돌아서자마자 독재자 이러면서 바이든이 시진핑의 뒤통수를 이렇게 빡 하고 때린 걸까?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 궁금증 내지는 막 걱정, 의심, 불안 이런 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미중 관계 어디로 가는 걸까? 미중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뭐 진짜 신냉전이 이루어지는 게 맞냐? 아니면은 뭐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되냐? 마치 이제 인조반정을 전후로 해서 광해군 딜레마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 모든 고민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진지한 국제 정치의 차원에서 고민해 볼 만한 학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일상인의 영역에서 볼 때는 정답은 단 하나. 그게 뭘까요? 예, 뭐긴 뭐겠습니까? 이 코너의 제목 그대로 몰라도 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그것을 미리 알기 위한 어떤 첨예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 몰라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왜 알아야 되냐?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서 그 결과,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는 거잖아요. 물론 재미를 위해서 알 수도 있고 미중 관계라든가 국제 문제, 세계사 등등에 대해서 재미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종류의 재미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고 그런 종류의 재미를 제공해드리는 차원이라면 여러분 앞에서 얼마든지 몇 시간이고 계속 떠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닌 차원에서라면 몰라도 된다. 왜냐?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그 속의 선택이라는 문제, 그 속의 선택이라는 어떤 주제의식 자체가 가짜 질문입니다. 왜 가짜 질문이냐? 세상에 지금 이 시점 2023년 11월 현재 이 세상에 한국에 안미경중의 길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안보가 미국과 함께 간다는 것은 너무 정해져 있는 사실이니까 문제는 이제 경중, 경제와 중국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90년대까지 산업화를 하면서 한 번 고속성장을 쫙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재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지만 2000년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가 시작되기 직전 내지는 2020년대까지 다시 한번 엄청난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고속성장은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중간재를 공급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 성장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유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큰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맞닿아 있고, 그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주로 저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고, 그게 이제 안미경중의 주요 안미경중이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어떤 정책적 방향의 근간이에요. 문제는 중국이 점점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간재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미국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자국 내로 제조업을 다시 가져온다는 그 정책 방향을 취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관계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 수출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서 반대로 대미 수출의 흑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대중무역 적자는 17억 4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작년 10월 이후에 8개월째 이어졌는데, 동시에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올 1분기에 미국을 상대로 72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위 무역 흑자국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게다가 이걸 양쪽을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지난 4월에 대미국 수출액이 91억 8,400만 달러, 그리고 중국은 95억 1,700만 달러로 불과 3억 3천만 달러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전같이 우리가 중국에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중국이 그거를 완성해서 미국에 팔고, 이 삼각 구조가 우리가 이제 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부터 한 2020년대 초까지 누려왔던 이 삼각 구조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이게 어떤 다른 방향으로 막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귀에 친숙하지만 그 말이 언제까지나 옳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서로 경제적 역할 배분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예,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실 이거는 바이든도 모르고 시진핑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나라 안에서의 수많은 맥락들이 있고 그거를 일일이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독재자인 시진핑이라고 해도 중국 내의 모든 문제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바이든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바이든은 자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경제가 어떻게 세팅되어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각 분야의 경제 주체 여러분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기반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 사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민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그림을 막 예측을 하고 이러는 게 의미가 있는가? 별로 없어요. 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그런 뭐 자그마한 공작소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몇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이 중국산 부품이 더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쌌는데 미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물량이 남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덤핑이 막 들어와요. 제가 이제 더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미중 갈등이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구조가 좀 더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미중 갈등이 회복되면서 이 부품을 미국에서 더 떼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하죠. 제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업체를 굴리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주문을 해놓을까, 아니면은 재고를 쌓아서 비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좀 지켜볼까, 이런 판단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시적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도 알아서 하고 가령 뭐 이번에 뭐 알리 같은 데서 뭘 주문을 하네 마네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알아서 고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어떤 역사적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다가 미중 회담의 결과에 맞춰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러니까 뭐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에 몰빵하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둥, 아니면은 중국을 그렇게 숭배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잘못되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거대한 국제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국내 정치의 맥락 안에서 상대방을 욕하기 위해, 특히 이제 제일 나쁜 게 그거죠. 그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욕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해 버리는 그런 건 진짜 옳지 않습니다. 국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반대편이나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신냉전의 미래를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하는 게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점이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야 지금 이 회담 보니까 미국 망한 것 같아, 바이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게 뭐 갑자기 진영을 바꾸자, 뭘 갈아타자,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돌리는 거는 몹시 현명하지 못한 이상한 방식의 토론입니다. 그런 식의 토론을 빙자한 어떤 노이즈 메이킹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앞에서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야, 그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라고 말입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보실 테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요? 도움이 되나요? 싶은 수많은 사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은 확실하게 알고 몰라도 될 것은 분명하게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지식의 다이어트, 정보의 노이즈 필터링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